안녕하세요. 스페인 역사 깊이 있게 살펴보기 5번째 시간으로 세비야 첫 정착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, 오늘 저와 함께 그곳은 어디인지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시를 직접 걸어보기 전에 먼저 그림으로 살펴본 후에 저와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착지의 변천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시대에 따라서 스팔, 히스팔리스, 이스빌리아, 그리고 오늘의 세비야, 이렇게 세비야의 도시의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.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전에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정착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, 확장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. 옆에 그림에서 주황색 라인으로 쳐진 부분이 세비야의 첫 번째 거주지 및 정착지가 되겠습니다. 당시 이 도시의 이름은 스팔이라고 불렀습니다. 즉, 그 당시는 페니키아인이나 타르테시안인 시대이며, 또는 이 둘의 혼합시대라고 하고, 약 2800년에서 2900년 전의 역사를 말합니다. 바로 요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최초의 세비야의 거주지가 되겠습니다. 이 정착지에는 후기 투르테타노스라는 왕조가 세워지고, 그 당시의 도시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BC 2500년이나 2200년 시대를 말하고요. 이후에 로마 시대, 로마 공화정 시대 때는 바로 이 정착지 이름이 히스팔리스라고 이름이 불러지게 됩니다. 그렇지만 공화정 시대 때는 그 도시의 크기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후에 로마 제국 시대는 옆에 보면은 녹색으로 보실 때 북쪽과 동쪽으로 도시가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과거의 첫 번째 거주지인 스팔은 현재 세비야의 어느 곳일까요? 이 지도에 보면은 대성당이 보입니다. 이 대성당 오른쪽으로 옆부분으로 바로 스팔의 남쪽 경계였던 현재의 마테오스 가고스라는 거리가 있습니다. 마테오 가고스를 따라 쭉 동쪽 방향으로 걷다가 북동쪽으로 약간 꼬부러져서 여기까지가 마테오스 가고스 거리입니다.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걷는 곳이죠. 오늘날에도. 여기서 북쪽으로 페데리코 루비오라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고, 그 옆에는 산 호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. 북쪽의 경계였던 구에스타 델 로사리오 거리를 만나게 되고요. 바로 이 부분이 당시 북쪽 경계선이었습니다. 서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쭉 오다 보면은 남쪽 방향으로 프랑코스라는 거리와 알바로 낀테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. 바로 이 거리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대성당의 후문에 이르게 됩니다. 바로 이 부분이 과거에 스팔이라고 불렀던 세비야의 최초의 도시가 되겠습니다.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는 약간 동쪽으로 더 확장이 되고 북쪽으로도 더 도시가 확장이 되겠습니다. 이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칠해진 것이 고대 중요한 팔이라고 불렀던 바로 과달키비르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12세기 이슬람제 때 이 도시는 거대하게 확장이 됩니다. 이 빨간색 라인이 당시 세비야 구도시 전체를 두르고 있는 성벽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도시가 확장됩니다. 또한 이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계단 형태의 지층 테레사 3의 조각이 되겠고요. 그 밑에 다시 주황색 테레사 3층이 있는데 그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은 이 파란색의 따그레떼 강이 흘러서 이 두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. 이게 흘러와서 쭉 내려와서 현재 세비야 담배공장 앞의 길이
산 페르난도라는 거리인데요. 이 거리를 따라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황금의 탑 쪽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. 이 따가레떼 강의 흐름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합니다. 아랍어 학자인 라파엘 발렌시아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따가레떼 강이 깔레 롤릴 거리를 따라서 세비야의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로 움직이지 않고 논리상 최단거리인 요 마리아 루이사 대로를 따라서 직접 과달기비르 강으로 흘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면은 왜 그럼 이렇게 황금의 탑 쪽으로 흐름을 흐르게 됐냐면은 알모하드 왕조 시대 때 요 빨간색인 세비야 시내를 싸고 있는, 당신은 세비야 부르지 않고 이스빌리스라고 했습니다. 요 성벽의 요 남쪽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물을 돌려서 이곳에 해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저와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